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상자산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안정형 코인인 스테이블 코인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루나테라 토큰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70조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었죠. 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성우의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세계 각국의 제도화 방안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강성우 KDA 회장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가상자산 토큰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가격 변동성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시킨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 대신에 사용되고 있다. 네. 따라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확대는 시장의 유동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전통금융 리스크 차원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정화폐를 지원하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을 위해서는 현금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반면에 또 물가 오름세,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자산 한 종류로 쓰이고 있다. 네. 또 일부 국가인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상당수가 미국 달러 기반인 점을 감안을 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인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의 그 사용 네.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부분이 보통 1코인이 1달러로 가치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대부분 네. 1코인 1달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네.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의 추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 불안정했던 것이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큰 단점이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시켜서 그렇죠. 가치를 고정시킨다라는 게 이제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상자산의 혹한기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는 미국 달러 기반 법정 화폐 자산 담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도 9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한 1,500억 달러. 이것은 2019년 말 대비 자그마치 30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 16% 정도를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개 스테이블 코인이 그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USDT가 45%, USDC가 31%, 바이낸스 달러가 14%, 다이가 한 5%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비썸경제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올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도 한 2%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처럼 예.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정 화폐 자산 담보형이 있고 그리고 또 암호화폐 자산 담보형이 있고 알고리즘을 통한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알고리즘을 통한 방식의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게 어떤 현재 의미인가요?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아까 말씀을 했었던 것처럼 법정 화폐 자산 담보 그리고 예. 암호화폐 가상 자산 담보 알고리즘 방식 3가지가 있죠. 예. 아까 말씀을 했었던 것처럼 작년도 5월 달에 전 세계 70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게 뭡니까? 루나테라 사태. 루나테라. 예. 바로 루나테라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서 현재 시장의 유통량 조절과 가치 유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퇴출 단계에 있다. 네. 그러면 루나테라가 알고리즘형 코인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통해서 예. 그 테라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알고리즘형이죠. 그래서 예. 현재 내년도 4월 달에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 유럽 암호자산법 미카 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카 법안 전문 제26항에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아예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 하원도 현재 보면은 그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예. 일본 금융청 같은 경우도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사용 금지 권고안을 발표를 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보면 그 테라 루나 이후로 신뢰가 무너진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퇴출되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앞서서 말씀하신 알고리즘을 통한 방식의 코인인 USDN 코인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면에 그 가상자산 담보형은 아직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따로 또 서로가 점검을 해보죠. 예. 예. 그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점검한 게 뭡니까? 예.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토큰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게 가상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높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100억 원의 비트코인을 가지는데 어느 순간 5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그때 당시에 그 해당되는 토큰을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던 분들이 동시에 돈을 다오 네. 했을 때 돌려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이를 비롯한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도 입지가 아주 대폭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만 하더라도 사회 모델의 금융 안정, 통화 정책, 그리고 통화 주권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규정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100% 해당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가상자산 담보형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100억의 돈을 갖고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50억이 되면 네. 그만큼 50억의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상 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것도 불안정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이죠. USDC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서클이 최근에 준비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뭐 모든 가상자산에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가상자산 거래소라든지 네. 발행사가 언제든지 고객이 요구를 했을 때에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느냐. 네. 즉 자산 잔고 증명이 객관성이거든요. 예. 특히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화폐와 비슷하게 쓰인 거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네, 그게 바로 준비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USDC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인 경우는 최근에 준비금 내역이 포함된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보면 현재 그 회사 보유 준비금인 경우는 44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4조 9천한 700억 원이 되고, 같은 기간의 시장 유통량은 445억 5천만 달러, 한나로 54조 한 8천억. 예.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갖고 있다. 예. 그럼 이제 그 준비금의 내역을 봤더니 52.9%인 235억 8천만 달러는 미국 국채. 미국 국채인 경우는 바로 양도성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이 47.1%인데 그 현금 준비금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뉴욕 멜론 은행 등등을 비롯해서 은행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은행의 그 통장이나 카드를 통해서 돈을 찾듯이
네. 찾아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현금성 자산을 USDC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성을 보증하는 것이 이 준비금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로 미국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느냐라고 예.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융당국에서도 이 준비금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USDC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글래스노드가 최근에 밝힌 바에 따르면 아시아 시장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1월 24일 아시아 USDC 프리미엄이 103.5%, 다시 말씀드리면 3.5%가 아시아 시장에서 USDC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서 USDC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는, 특히 중국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의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USDC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보장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하는 또 다른 그렇죠. 네, 제2의 스테이블 코인이 예. 또 탄생을 했다면서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했더라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위메이드가 지난해 10월 달에 위믹스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네네. 위믹스 달러 발행량의 100%가 가량이 USDC를 담보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위믹스 달러 담보 내역인 경우는 위믹스 3.0 메인넷을 통해서 실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카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을 비롯해서 다수 국가들의 스테이블 규정에 보면 안전자산, 즉 말씀드리면 현금성 자산을 담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네. 하는 전망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기 있다.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앞서서 USDC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준비금을 공개를 하면서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USDT 이 테더는 담보가 되는 지급 준비금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바로 의혹이 그렇습니다. 계속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USDT가 차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USD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서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테더는 지급 준비금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테더의 담보자산 같은 경우는 현금 외에 국채나 담보대출, 가상자산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럼 가상자산 아까 말씀드린 가격에 그야말로 불안정한 불안정하잖아요. 건데요. 네. 100억이 2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른단 네. 말이죠.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테더의 담보대출을 통한 USDT의 규모가 한 48%나 증가를 했단 말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USDT의 담보대출금이 증가를 하면서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예. 물론 테더가 원래 말까지는 준비금 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예. 이 부분이 외부의 회계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뿐만 아니라 테더의 자매 기업인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2019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USDT를 임의로 유용을 해가지고 예. 정부 당국으로부터 한 230억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던 전례도 있어요. 아, 예. 다시 말씀드리면
USDT가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절반 정도는 차지하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불안감을 객관적으로 씻어내지 예. 못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USDT는 아직까지는 불안정성이 조금 남아 있다.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안정성을 객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바이낸스 달러 있죠. 바이낸스 달러, 그 바이낸스 USD, BUSD. 그렇죠. 예, 이 바이낸스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낸스는 사실 가장 큰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잖아요. 여기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바이낸스 달러는 세계 3위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예. 최근에 그 코인데스크를 비롯한 그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달에 시가총액 그 바이낸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이 175억 달러였는데 최근에는 한 155억, 한 달 새에 한 20억 달러 정도가 줄었다. 아, 예. 예. 그리고 한 주 정도에 10억 달러가 날아갔다. 그리고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인 그 체인 아르고스에 따르면 바이낸스 바이낸스 달러 같은 경우에 10억 달러 이상 정도의 유통량이 차이가 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간 몇 번,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가 있느냐면은 작년도 12월 달에 그동안 바이낸스 거래소의 그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마자르가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더 이상 작성할 수 없다. 회계 예. 보고서 작성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부를 하면서 뭐까지 밝히느냐면 그동안의 그 바이낸스에 대한 준비금 증명을 전체적인 것을 회계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한정한 준비금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해서 예. 지금 바이낸스 전체적으로는 회계적 측면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 FTX 본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하마에 예. 있었잖아요. 예. 반면에 바이낸스 본사는 케이먼 군도에 있거든요. 그럼 둘 다 공통되는 것이 규제 회피처입니다. 그렇죠. 그럼 규제 회피처라고 하는 것은 그 바하마 같은 경우 인구가 40만밖에 안 돼요. 예. 케이먼은 인구가 1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금융위를 만들고 금감원을 만들어서 그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법적으로 예. 까다롭게 검사를 하느냐라고 그런 거죠. 쉽지 않다. 그래서 규제 회피처입니다. 예. 규제 회피처에 바이낸스가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회계적으로도 또 의혹을 사고 있어서 투자자들인 경우는 투자나 현재 갖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규제 회피처에는 부실하는 게 아니라 예, 없죠. 아예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인구 신반이라 그러면 금방 태어난 신생아부터 금방 사망을 앞둔 분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럼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따지면 한 5만 내지 6만이 활동 인구란 말이죠.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를 만들고 금감원을 만들고 대규모 조직을 예.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규제 회피처는 그 대신에 세금 특혜를 주잖아요. 낮은 법인세만 내고 예, 그 대신에 우리가 너네 감독은 안 할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 이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조세 회피처는 회피처 플러스 규제 감독이 없는 규제 감독 프리 지역이다. 예, 그럼 이제 그 조세 회피처 규제 감독 프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든지 이 투자를 할 때 아주 점검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자산, 안전한 코인이라고 믿었던 그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의 파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그 디지털 화폐로서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드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죠. 예. 아까 그 USDT라든지 바이낸스 달러 때문에. 그래서 그 지난 1월 16일 날 그 금융당국이 가졌던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에서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만으로도 코인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지 않느냐. 예. 이게 거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테라 루나 사태나 FTX 파산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유지되지 못하는 디페깅 현상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아직은 안전하지 못하다. 예. 그래서 디페깅이란 건 가치가 고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걸 말씀하신 거죠. 당초 설계했던 가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현재 세계 그 각국의 금융 당국인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도화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퇴출을 했다. 그리고 가상자산 담보형 코인도 가격 변동성 때문에 입지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아마 퇴출될 것으로 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고를 한 셈이 되겠군요. 자, 이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의 신용평가 등급제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분명히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세계 3대 신용기관인 무디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신용등급 평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 최근에 언론이 밝힌 바에 따르면 무디스가 세계 상위 20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대상으로 한 준비금, 예, 품질을 평가하는 그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제가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 발행사의 준비금 증명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테더나 바이낸스 달러 같은 경우는 준비금 증명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객관화시킨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예. 해서 현재 그 무디스가 스테이블 코인의 신용등급 평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예. 제도권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계국제통화기금이죠. IMF도 지난달에 5가지 가상자산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예. 주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금융 분야의 국제 기구들이 가상자산의 그 국제 기구 차원에서의 제도화를 예. 착수를 하는 거죠. 지난달 18일 날 그 국제통화기금 IMF가 가상자산에 대한 5가지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허가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이해 충돌 발생 가능한 사업인 경우는 아예 사업을 하지 마라. 예.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는 일반 법정 화폐와 같은 제도권 규제가 필요하다. 네 번째 부분인 경우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를 하는 조건을 제도화시키자. 예. 네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게 그 국가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일관된 제도화 시스템을 가지자라고 5가지를 권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 안정성, 금융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5가지에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규제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빨라져야 있는 것 된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전 세계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볼게요. 그렇죠. 자, 먼저 유럽연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암호자산법이 내년에 유럽연합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통합법을 만들어서 내년에 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 준거형과 그 전자화폐 두 가지로 규정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왜 규정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용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예. 따라서 스테이블 토큰의 발행량을 초과하는 안전자산을 확보를 해라. 그를 통해서 가치 안정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암호자산법에다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안전자산 확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현금성 준비금. 자산. 예. 그렇죠. 현금성 준비금인데 자산으로 현금성 준비금. 자산. 네.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카드나 통장으로 인출 요구를 했을 때 즉각 돈을 지급해 줄 수 예. 있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 능력을 100% 준비를 해야 된다. 100% 이상. 예. 그럼 자산 준거 토큰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전자화폐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이나 그다음 이미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준금융권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아주 범위를 좁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산 준거 토큰이라든지 전자화폐 토큰,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에는 증권법과 유사한 수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예.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재무 건전성, 공시, 내부 통제 이런 부분을 증권법과 비슷한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준거 토큰이나 중요 전자화폐는 그 중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규정을 해서 그 유럽 중앙은행이나 회원국의 중앙은행에서 인가권 아니면 발행 인가 거부권, 예. 인가 취소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통화 정책 안정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개입하도록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유럽 암호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금융당국. 예. 그리고 금융당국이 접근하는 것은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도 내년에 시행될 암호자산법에서 그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앞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와 규제를 하겠다. 현금성 자산을 100% 이상 확보해라. 네. 그리고 그것도 관리 허가 기관은 금융당국으로 일원화됐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규제의 기준은 증권법 수준의 고강도 규제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지금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예. 미국은 연방정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직접 백악관이 나서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 소식이 없어요. 그럼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도 아니 지지난해 2011년 10월 달에 대통령 직속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서 예. 그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관리 정책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사용자 보호와 대량 인출 사태가 없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지급 결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자.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 시스템 리스크와 함께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까요? 보면 사용자 보호와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에 의해서 법정화폐 예치금이 보호되는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법정화폐 기준으로 예치금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수탁 관리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감독을 해야 된다. 주정부를 넘어서 통합관리자라는 거죠. 예.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 경제력 완화,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인 발행자와 영리 기업 간의 제휴를 여러 기업들이 한 묶음이 돼서 너무 한쪽에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예.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그 리스크를 정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자와 영리기업 간의 제휴를 제한하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보면은 현재 그 미국 하원 같은 경우에도 예금자 보험이나 그 협의 은행 방식을 통한 그 사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거나 발의를 하도록 현재 그 미국 상하원에서 그 상당히 제도화 방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미국은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도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워낙에 뭐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주별로도 지금 시행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주에서는 이미 뭐 제도와 함께 시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뭐 50몇 개 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주마다 그 경제력 차이라든지 네. 산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법도 다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금융이 발달되어 있는 뉴욕주가 네. 2018년도부터 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이미 했습니다. 아, 뉴욕주는 이미 2018년부터 2018 년이죠. 예, 시행이 됐다고요. 2018년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한참 초기 코인 광풍이 불 그렇죠. 때죠. 예. 그때 이미 뉴욕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시켰다, 예. 허가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네.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당히 발빠르게 먼저 추진을 예. 했군요. 2018년 뉴욕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회사에 준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난해 2021년도에 태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벌금을 첫째는 부과를 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로 하여금 뉴욕주 관내 모든 개인이나 법인과의 거래 금지를 명령을 발동한 바까지 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달에는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법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특수 목적 신탁 회사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예금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예금,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다.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가 발행사에다가 현금으로 바꿔다오. 요거를 했을 때 이틀 이내에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준비자산. 언제든지 그 토큰 소유자가 현금으로 돌려다오 했을 때 돌려줄 수 있는 준비자산 같은 경우는 회사 자산과 준비자산을 분리 보관하라. 예. 그리고 그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나 현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그 보유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월별, 연간 외부 기관의 회계 감사를 받고 그걸 공표를 하도록 법제화 시켰습니다. 예. 그럼 상당히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나 우리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학습하기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네, 미국의 뉴욕주는 이미 2018년에 준비를 시작해서 지난해 모든 관련 기준들을 제시를 했다라는 다시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1차 시행을 해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예. 작년도 6월 달에 제도가 세팅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더 자세하게 뉴욕주 상황까지 알아봤는데 일본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 궁금합니다. 일본의 금융청 같은 경우는 국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상반기 중에 허용할 것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본 금융청이 그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금결제법을 개정을 해서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금년도 6월 이내에 그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금융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만간 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예. 절차를 매듭을 짓고 그리고 그 제도 시행 시간은 6월 초나 어쨌든 상반기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USDT나 USDC 같은 모든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을 허용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아, 예. 그러면서 그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일본 그 자금결제법의 기준에 예. 충족한 테스트를 통과한 외국 스테이블 코인만 유통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죠. 예. 그러면 일본 금융청이 밝히고 있는 구체적인 그 제도 기준을 보면 우선 일본 국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 이상 유통량만큼 준비금을 확보를 규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이 발행이나 유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인 경우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고, 뭐 USD, 뭐 테더와 같은 외국 국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요. 스테이블 코인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유통하는 유통회사가 일본 시장에서 유통되는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만큼 자산 보전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두 가지죠.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에 대한 기준과 그다음 USDT와 같이 외국에서 발행됐지만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예. 토큰 유통사,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일본의 분류해서. 사례를 예. 감안해서 두 가지 사례를 나눠서 제도화시키는 데 상당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국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 기준에 맞는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 유통하고 상용화할 유통시키되 것이다. 유통사가 자산 보전 의무를 가져라.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콩의 상황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홍콩의 통화청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요? 제가 이걸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홍콩은 중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가상자산의 보도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한 나라로 그동안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땅의 일부인 홍콩에서. 홍콩주 통화청인 예, 경우는 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아주 속도감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홍콩 통화청에서 제도화 나서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는 유통량에 상당한 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그 테라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하지 않겠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높은 유동성, 즉 유통량에 해당되는 현금성 안전자산을 그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제도를 매듭짓고 시행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규제 협의체에 보면 바이낸스, 애니모카 브랜드라든지 비자, 마스터카드, 알리바바, 텐센트 등 그 중국 국내외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글로벌 결제 기업이죠. 카드 회사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자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 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비자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자 생태계에서 여러 나라 돈을 따로 쓸 것이 없이 그 비자 생태계에 동일한 기초 통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 예, 그럼 이제 그 모든 토큰이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생태계를 가지고 어떤 곳은 이미 있는 생태계를 쓰기 때문에 쉽고, 예, 대부분의 유틸리티 토큰은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비자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비자 생태계에서 뭐 한국 돈도 쓰고 달러도 쓰고 뭐 에라도 쓰고 할 거 없이 예, 하나의 돈,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를 예, 발행을 해서 쓰겠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이건 지금 당연한 거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개형적으로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 외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그 켈리라는 비자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24일 비자의 그 연례 주주 총회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불 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공간에서 아주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비자 그룹에서는 다수의 암호화폐 펀드라든지 스타트업에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자 그룹에서는 비자의 브랜드 명성과 무결성을 유지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산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 예. 즉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시장성을 확대를 하겠다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테이블 코인 비자에서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뭐 좀 시간이 걸릴 것 시간이 꽤 같습니다. 걸릴 것 아직은 같죠. 예. 초기 단계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예를 들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 간의 송금을 예.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디지털 화폐의 장점이죠.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봤더니 발칸반도의 그 몬테네그로국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예. 남태평양의 그 팔라우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블록체인 송금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플이 그 몬테네그로국과 그 팔라우국과 함께 국가 단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 상호간에 공동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드리탄 아바조비치 그 몬테네그로국의 총리가 지난 1월 18일 날 개인 트위터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국가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위해서 리플과 이미 업무 협의를 시작했다. 예. 그리고 수랑겔 휩스 주니어라고 하는 팔라우 대통령 또한 밝힌 바에 따르면 국가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국가 간 송금이라든지 여러 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그런 장점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국민들이 700만이 있다. 예. 그럼 이런 그 금융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있던 분들까지도 포함하는 재정의 포용성,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지불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상황은 어떤지가 세 가지죠. 궁금하거든요. 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한 바가 없다. 논의한 바가 없다. 네. 예. 두 번째,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법 1단계 법안 부칙 3항에 금년도 정기 국회전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문 검토를 거쳐서 보고를 해주면 예. 금년도 정기 국회 2단계 법안에다가 반영을 해서 금년도 정기 국회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방안도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현재 정부와 국회의 방침입니다. 예.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으면 앞으로 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이라든지 예. 그리고 미국 뉴욕주 사례, 가까이 일본, 홍콩 등이 이미 제도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까지 거쳐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우리말로 벤치마킹해서 도입한다면 예. 시간은 아주 압축, 단축할 수 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국회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뭐 그 시간에 맞춰서 발맞춰서 가는 그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전 세계 한 2억 명 정도의 한류 팬들이 있는 점을 감안을 하고 두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권을 감안을 할 때 국가 단위의 스테이블 코인이 조속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성우의 인사이트 시간에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강성우 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MBN 빅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